네, 오늘은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에 근거한 모멘텀 이퀘이션, 즉 유체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들을 다 더한 최종값은 그 질량을 가진 유체의 가속도를 유발한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요 힘을 좀 구분해 보자면 크게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바디 포스는 우리가 보통 필드라고 부르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이런 필드 개념에서 어떤 이런 필드에 유체 덩어리가 놓였다고 하면 이 유체는 이 덩어리 그 자체에 최적이 모든 이 힘들을 받기 때문에 바디 포스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유체의 이 표면을 당기고 밀고 끌고 하는 표면의 힘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힘들은 서피스 포스라고 하고, 이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밀고 당기면 노멀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 그리고 이 표면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경우 좀 다르죠. 앞에는 요 부피 자체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시어 스트레스가 하는 부분은 이 유체를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는 시어 스트레스라고 따로 부르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프레셔라고 하는 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도 표면에 작용하는 일인데, 이 프레셔는 유체 표면에서 직접 마찰에 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 유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내 관심 유체에 대해서 힘을 얼마나 가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프레셔하고 노멀 스트레스가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고 혼동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를 유체 자체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냐, 요 관심 유체의 외부에서 오는 프레셔나로 구분을 하면 좀 혼동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힘들은 프레셔에 의한 힘,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힘,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힘, 바디 포스에 의한 힘, 이렇게 네 가지 텀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성분들을 개별적으로 구한 다음에 더해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체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이런 흘러가는 유동 속에 유체가 같이 흘러가는 라그랑지안 관점을 택할 거고요. 그래서 요 미소 최적이 유동을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유체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미소 최적이 이렇게 있고요. 좌표는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기가 x, y, z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고,
X방향으로는 U의 속도, Y방향으로는 V의 속도, Z방향으로는 W의 유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X, Y, Z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원리는 다 같기 때문에 저희는 X방향 하나만 힘 성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테이션을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저희 프레셔는 기본적으로 과심유체 외부에서 이 유체를 누르는 힘들이기 때문에 이 압축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쪽 면을 예를 들면 이 노멀 벡터가 가리키는 이 방향, 예를 들면 여기서는 X죠. 그러면 이 타우의 첫 번째 인덱스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의 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향하는 방향이 지금 Y방향이면 이때는 타우 XY가 이 방향에 스트레스를 밝히게 되고요. X방향으로 여전히 보고 싶으면 여기에 타우 XX가 되는 이런 노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호는 다 플러스 방향 쪽으로 화살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우 XX 방향도 요 X방향이 플러스 방향을 놓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향하는 값이 타우 XX의 플러스 값이 되고 이쪽도 보시면 X의 플러스 방향의 평면에서 Y의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요 화살표 방향으로의 스트레스가 플러스 값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뒤집힌다거나 하면 이제 요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요런 관점에서 일관되게 한번 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 옆면을 한번 보면 프레셔는 이렇게 압축된 방향이 플러스로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쪽 방향 X방향으로 프레셔가 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에 보면 요만큼 거리를 이동했을 때 X만큼 이동했을 때 힘이 테일러 수정계로 1차항까지만 생각을 하면 원래 있던 P에다가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dx 여기에 면적을 곱한 값. 잘못 썼네요. 여기는 역시 이렇게 압축되는 방향으로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나타내 놨고요. 이렇게 두 성분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면, 요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을 이제 보면 위쪽 면에는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위쪽 면에는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을 바라보는 평면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바라보고 있는 평면에서 마이너스 X로 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어서 요 밑에 거부터 보면 Y를 법선 벡터라는 평면에서 X 방향으로 가고 있는 스트레스의 면적을 곱한 값이 힘이고요. 그 다음 요 위에는 역시 테일러 급수 전개에 따라서 Y만큼 9배가 Y만큼 이동했을 때 9배를 더해서 면적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남은 게 요 앞면하고 뒷면인데, 앞면, 뒷면 이렇게 힘이 또 가게 됐죠. 요 앞면에는 그러면 역시 또 뒷면부터 와보면, 뒷면은 타우 gx dx dy, 그 앞면의 힘은 테일러 1차 전개까지 또 해서 여기서 g 방향이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서피스 포스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바디 포스를 더 한다고 하면, 이 바디는 결국에는 미소 질량에다가 단위 질량당 힘을 곱하는 값이겠고, 이거는 밀도하고 최적에다가 단위 질량당 바디 포스를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를 이제 다시 다 더해보는 과정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X방향으로의 힘만 따져보면, 프레셔에 의한 힘,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힘, 쉬어 스트레스에 의한 힘, 바디 포스에 의한 힘을 다 더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구했던 그 식들을 한데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레셔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노멀 스트레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면의 쉬어 스트레스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고, 앞뒷면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디 폴스는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거된 양들이 있잖아요. 소거된 양들을 이렇게 지워보면 다 지워집니다. 테일러 1차 항들만 남고, 그러면 요거를 묶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F는 MA에서 F에 대한 식이 다 정해졌고요. 이제 MA를 더한 다음에 양변을 같다고 놓으면 모멘텀 이케이션,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유체를 따라 내가 흘러가기 때문에 MA를 구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서브스텐셜 데리비티브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끝입니다. 좀 전에 구했던 F와 지금 구한 MA를 같다고 놓으면 결국에 정리되는 식은 프레셔 텀과 노멀 스트레스 텀과 쉬어 스트레스 텀 두 개,
바디 풀스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CFD만의 관점에서 좀 더 필요한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U는 요 속도 성분은 미분 안에 들어있는데 요 밀도는 요 미분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요런 개별적인 성분들을 이제 프리미티브 베어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요 식은 다 요 프리미티브 베어리어블들이 개별적으로 다 식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를 우리가 non conservation 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보면 식이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처럼 요 미분 안에 플럭스텀이라고 해서 요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이 다 묶여서 한 방에 들어가 있는 폼들이 있거든요. 이런 폼들을 컨서베이션 폼이라고 하고, 나중에 요 관련된 예제가 나오면 이해가 쉽겠는데, 개념적으로는 뭐냐면 나중에 수치 계산을 해보면 요 컨서버티브 폼으로 계산을 해야 이런 매스 질량 유동 값이 정확하게 구해진다든지 보존이 돼서 정확히 구해진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컨서베이션 폼으로 풀어야 해가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 컨서베이션 자체로 풀어도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수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컨서베이션 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컨서베이션 폼과 넌 컨서베이션 폼을 넘나들면서 식들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요 모멘텀 이퀘이션도 한번 컨서베이션 폼으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지금 서브스텐셜 데리버티브로 표현된 요 좌변을 먼저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항을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컨서베이션 폼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렇게 두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의 곱을 미분하게 되면 한 번씩 나눠서 미분을 분배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식으로 표현해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텀이 이렇게 있고, 이건 세 개가 묶인 텀인데, 지금 로하고 V를 하나의 플럭스로 보고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속도 U가 튀어나오고 다이버전스 로 V, 그리고 로 V가 튀어나오고 그레디언트 U,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요 텀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텀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텀을 이 식에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식을 좀 묶어낼 수가 있는데 이 뒤에 텀을 괄호 안으로 묶으면 하고 나머지 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이 식이 바로 컨티뉴티 이퀘이션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미분 안에 플럭스들이 자리를 잡게 돼서 이제 컨서베이션 폼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MA 부분이었고 나머지 우변에 있는 F 항들은 그대로 변화 없고요. 이미 그 미분 안에 다 프리미티브 베어리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좌변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컨서베이션 폼과 넌 컨서베이션 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까지만 사실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변수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U, V, W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타우 XX, 타우 XY,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스, 네, 요렇게 프레셔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미지수로 놓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뉴토니언 플루이드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미지수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뉴토니언 플루이드에서는 네, 스트레스를 유동 속도의 함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쉬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 유도가 되는데 이런 람다나 뮤는 다 그 비스코시티 점성에 관련된 상수들이라고 보면 결국에 내 속도 성분들을 알면 노멀 스트레스나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어서 요 값들이 더 이상 이제 미지수가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치면 여기서 2개가 빠져서 이제 4개만 미지수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식을 푸는 과정 자체가 간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초적인 CFD에서는 대부분 뉴토니언 플루이드를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하고 모멘텀 이퀘이션 다음에는 에너지 이퀘이션까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적인 식의 원형들을 다음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정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